유튜브에 RSI 영상을 검색하면 넘쳐날 만큼 많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하는 소리가 전부 똑같습니다. RSI 30 아래면 과매도니까 매수, 72면 과매수니까 매도, 이런 뻔한 방식으로 매매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진 맞는 말이에요. 지표를 그렇게 단순하게 쓰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영상이 끝나버립니다. 그 답을 알려면 먼저 이 움직임부터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서 RSI도 70 과매수 구간까지 따라 올라옵니다. 보통 여기서 눌리는데 오히려 70선을 뚫으면서 상승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RSI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집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지표가 그 상승을 못 따라간다. 곧 추세가 꺾인다는 강력한 반전 신호로 통하죠. 근데 웬걸 다이버전스마저 씹어버리면서 상승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추세가 터지는 구간에서 RSI만 믿고 매매하다가 크게 손실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RSI는 추세장에선 아무 쓸모없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제가 그 생각 싹 바꿔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추세장에서 RSI를 보는 방법, 그리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 방법, 마지막으로 최신 AI를 사용해 만든 RSI 지표와 그 사용법, 그동안 과매수, 과매도 판별기로만 알던 RSI에 대한 그 인식 싹 다 날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표부터 추가하겠습니다. 차트 위쪽 지표 버튼을 누르시고 검색창에 RSI 또는 상대 강도 지수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상대 강도 지수가 나오는데 이걸 추가하시면 됩니다. RSI는 0에서 100 사이를 움직이는 지표예요. 그리고 이 안에 기준이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50선은 기준선으로 위쪽에 있으면 상승하려는 힘이 더 강하고 아래쪽에 있으면 하락하려는 힘이 더 세다고 해석됩니다. 아래쪽 30선은 과매도 라인으로 가격이 많이 내려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위쪽 70선은 과매수 라인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서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가 RSI의 기본 개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RSI가 과열 구간인 70선을 돌파한 구간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니까 RSI도 상승이 나오면서 과열 구간인 70선을 돌파했습니다. 여기까진 우리가 아는 익숙한 모습이죠. 가격이 오르니까 RSI도 오른다. 근데 상승 이후에 가격은 크게 안 빠지고 옆으로 횡보하는데 RSI는 아래로 확 빠지는 게 보이시죠? 가격은 멀쩡한데 RSI는 왜 이럴까요? RSI가 계산되는 방법을 들으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RSI는 직전 14개의 캔들을 기준으로 매수세와 매도세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근데 그 계산은 오른폭과 내림폭을 비교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승 구간을 보시면 오른폭이 크게 나오니까 RSI도 강하게 올라오는 거죠. 가격이 횡보로 이어지는 구간에선 상승하던 폭이 이전과 비교해 확 줄어드니까 RSI도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RSI는 지금 얼마나 높이 있느냐가 아니라 직전보다 얼마나 더 세게 올랐냐를 보는 지표예요. 그래서 상승이 계속 이어져도 오르는 폭이 직전보다 줄어들면 RSI는 힘이 빠진 것처럼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어쨌든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선 RSI만으론 방향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보완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RSI 지표에 포함된 이동평균선을 켜는 방법, RSI 선에 직접 추세선을 긋는 방법도 있죠. 근데 이 방법들은 RSI가 0에서 100 사이에서만 움직이는 백분율 지표라서 추세가 길게 이어지면 지금처럼 RSI에선 추세가 꺾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도 완벽하진 않죠. 근데 RSI에서 딱 하나 신뢰도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과열 구간인 70선과 30선 라인입니다. 과매수는 많이 오른 자리라 매도, 과매도는 많이 내린 자리라 매수로 쓰이는 만큼 강한 지지 저항 구간이죠. 그럼 이 자리가 뚫렸다는 건 그만큼 추세를 이어가려는 힘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한 캔들을 힘이 많이 들어온 캔들이라고 해서 모멘텀 캔들이라고 합니다. 이 모멘텀 캔들이 나오면 이 아래로 빠지기 전까지는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눌림이 나와도 이 자리가 강한 지지 영역으로 받쳐주는 거죠. 지금은 개념만 들어서 크게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차트에서 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제 집중하세요. 모멘텀 캔들로 진입 타이밍을 잡는 법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구간 RSI를 보시면 50선 부근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죠. 가격도 크게 방향이 안 나오고 위아래로 횡보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땐 아직 추세가 안 나온 거라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표시한 곳처럼 RSI가 70선을 살짝 터치한 모습이 아니라 과열 구간을 확실히 돌파해야 모멘텀 캔들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로 추세가 터지면서 30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 캔들을 감싸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좌측 도구 탭에서 사각형을 클릭하시고 캔들 전체를 감싸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늘리셔도 되고 매번 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더블 클릭해서 확장 메뉴에서 익스텐드 라이트를 체크하면 오른쪽으로 쭉 늘어납니다. 모멘텀 캔들은 몸통이 큰 장대 캔들은 괜찮지만 몸통이 거의 없는 도지 캔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바로 매도에 진입하냐? 당연히 아니죠. 지금은 과열 구간이라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모멘텀 캔들이 나오면 캔들이 15개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30선 아래로 빠지면서 나온 모멘텀 캔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락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영역은 방향을 미리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지지가 되기도 하고 저항이 되기도 하는 자리인 거죠. 여기서 상승으로 추세가 이어지면 눌림이 나올 때 매수에 진입하면 되고 하락으로 추세가 터지면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 매도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표시한 영역을 터치하지 않고 쭉 상승하면서 RSI 70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아래쪽 모멘텀 캔들 자리는 미련 없이 지워주고 새로 나온 이 캔들을 다시 감싸서 표시해주면 됩니다. 이처럼 RSI는 0에서 100 사이를 오가는 백분율 지표라 기다리면 모멘텀 캔들은 계속 나오니까 타점이 안 나온 자리에 미련을 두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도 캔들이 15개 형성될 때까지 대기하시면 됩니다. 모멘텀 캔들이 생기고 쭉 상승하다가 캔들 밑꼬리로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음봉 캔들이죠. 음봉일 땐 아직 하락의 힘이 남은 거라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락이 멈추고 양봉이 나올 때 진입하시면 됩니다. 양봉이 나왔으니 여기에서 매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모멘텀 캔들 저점 아래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쭉 상승하다가 RSI 70선 아래로 빠지는 캔들에서 입절해 줍니다. 이 구간 손익비를 확인해 보면 1대 3.5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수로 진입했던 이 구간 사실은 가격의 고점은 오르는데 RSI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자리였습니다. 보통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면 매도로 보고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모멘텀 캔들 기준으로 매수에 진입했습니다. 그 덕에 다이버전스에 속지 않고 이 상승분을 다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진입에 사용된 영역은 바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70선을 돌파한 캔들이 또 나왔었죠. 근데 모멘텀 캔들을 새로 잡으려면 이렇게 50선을 한번 이탈하는 게 중요합니다. 50선을 거쳐서 다시 과열 구간을 돌파해야 새로운 모멘텀 캔들로 보는 거죠. 여기는 50선을 돌파했으니 모멘텀 캔들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다른 구간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SI부터 확인해 줍니다. 50선 부근에 있고 가격도 위아래로 횡보만 하고 있죠. 이럴 땐 욕심내지 말고 방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러다 가격이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70선을 상향 돌파하는 캔들이 나옵니다. 모멘텀 캔들이 나왔으니 영역을 표시해주고 15개의 캔들을 기다려줍니다.
근데 이 영역을 터치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래로 쭉 빠지더니 이번엔 30선을 아래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왔네요. 위쪽 영역은 손도 못 대고 지나갔으니 미련 없이 지워주고 여기 새로 나온 모멘텀 캔들에 다시 영역을 표시하고 15개의 캔들을 기다려줍니다. 표시한 영역에서 저항받는 음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캔들 몸통이 거의 없는 도지 캔들이죠. 도지는 힘이 실리지 않은 캔들이라 여기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캔들에서 몸통이 있는 음봉이 하나 더 나와줬네요. 여기가 바로 매도 타이밍입니다. 진입하실 때 손절은 어디로 잡아야 할까요? 영상을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바로 대답이 가능해야 합니다. 네, 모멘텀 캔들의 고점이죠. 아래로 쫙 눌림이 나오다가 RSI가 30선 위로 올라온 캔들에서 깔끔하게 익절해줍니다. 익절했으니 표기한 모멘텀 캔들은 지워주시고 지금 구간을 보시면 50선을 거쳐서 30선을 다시 이탈한 자리죠. 그럼 또 모멘텀 캔들이니 영역을 표시해줍니다. 동일하게 15개의 캔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모멘텀 영역을 터치하고 저항받는 음봉이 나오니 매도에 진입하시면 됩니다. 손절은 말 안 해도 아시죠? 모멘텀 캔들의 고점으로 딱 잡아줍니다. 아래로 쭉 빠지다가 30선 위로 올라온 캔들에서 익절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멘텀 캔들이 같은 곳으로 계속 이어질 땐 그 방향으로 추세가 살아있다는 뜻이죠. 캔들의 고점을 확인해 보시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여기에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깔끔한 하락 추세선이 그려지죠. 이렇게 다른 근거랑 같이 보시면 훨씬 추세 파악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식으로 RSI를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구간에서도 진입부터 익절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초심자분들이 모멘텀 캔들을 확인하고 영역을 표시하고 진입 타이밍을 잡는 게 생각보다 번거롭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AI 코딩 도구 중 현존 최강인 클로드 코드로 수정을 거듭한 끝에 기존 RSI와 모멘텀 캔들 조합보다 추세를 더 정밀하게 잡아주는 가속 RSI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황색 선이 가속 RSI, 초록색 선은 진입 신호를 잡아주는 신호선입니다. 가운데 중심선은 기존 RSI와 똑같이 50선입니다. 다만 위쪽 80선은 과매수가 아니라 상승 가속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아래쪽 20선은 하락 가속 구간이고요. 진입 타이밍은 이 신호선이 80선과 20선을 돌파한 순간으로 잡는데 이건 지표가 알아서 표시해줍니다. 상승 진입은 핑크색 표시, 하락 진입은 푸른색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가속이 피크를 찍은 자리라 익절 기준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존 RSI랑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RSI는 위아래로 출렁이면서 움직이죠. 그래서 아이얼 구간을 파악하고 모멘텀 캔들을 표시하고 움직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가속 RSI는 지금 어느 쪽으로 추세가 가는지 바로 보이시죠? 위쪽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 아래쪽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입니다. 게다가 진입과 익절 타이밍까지 자동으로 띄워주니까 초보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속 RSI는 큰 시간대에서 잘 맞는 건 물론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5분봉 단타에서도 추세를 잘 잡아냅니다. 그럼 트레이딩뷰 리플레이 기능으로 비트코인 5분봉 차트에서 함께 매매해 보겠습니다. 가속 RSI는 진입 신호를 알아서 띄워주지만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 구간 신호선이 20선 아래로 빠졌는데 신호가 안 뜨죠. 아직 추세가 안 나와서 지표가 알아서 걸러준 겁니다. 여기서 손 나가면 지는 거예요. 꾹 참고 기다려줍니다. 가격이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눌림이 나오면서 매도 신호가 떴습니다. 여기서 기존 RSI랑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매도와 과매수 터치하면서 모멘텀 캔들은 나왔는데 정작 손댈 자리는 하나도 없죠. 이게 기존 RSI의
한계예요. 가속 RSI 신호에 맞게 매도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손절은 직전 고점으로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진입하고 쭉 빠지더니 익절 신호가 떴습니다. 여기에서 익절해줍니다. 손익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대 3이 나왔고 5분봉 캔들에서 4.5%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시작부터 깔끔하게 익절입니다. 다음 자리 가보겠습니다. 꽤 오래 잠잠하다가 드디어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보통 RSI로 매매하면 이런 구간이 계좌가 녹는 자리예요. 근데 가속 RSI는 80선 위로 올라오면서 상승 추세라고 대놓고 말해주고 있죠. 우선 신호에 맞게 매수에 진입하겠습니다. 손절은 직전 저점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너무 붙어서 애매하죠. 이럴 땐 치고 올라온 캔들 저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쭉 올라가는 도중에 익절 신호가 떴습니다. 더 먹고 싶은 마음 꾹 누르고 여기에서 익절해줍니다. 손익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대 1.5가 나왔고 1.5%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옆으로 기다가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방금 매수에 익절했는데 또 매수 신호가 나온 거죠. 근데 우리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표로 하니까 규칙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손절은 어디로 잡을까요? 네, 이전 저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웬걸 올라가기는커녕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손절가를 딱 건드립니다. 단타는 손절이 생명이에요. 여기서 미련 못 버리고 버티면 그동안 쌓은 거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특히 5분봉 단타에선 이 손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쉽지만 타점이 틀렸으니 손절해줍니다. 아래로 한 번 더 내리꼽고 횡보가 이어지다가 매도 신호가 떴습니다. 신호에 맞게 매도에 진입하겠습니다. 손절은 이전 고점인데 여기서는 꼬리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진입하자마자 아래로 쭉 쏟더니 익절 신호 등장. 여기에서 익절해줍니다. 손익비를 확인해보니 1대 6이나 나왔고 5분봉 캔들에서 5%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진입한 지 40분 만에 익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손절이 아까워서 버텼으면 어땠을까요? 보시다시피 생각하기도 싫은 결과죠. 2%가 수익이 아니라 손절이 됐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타는 손절이 생명입니다. 진입한 구간들 멀리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총 4번 매매에서 손절 딱 한 번 빼고 전부 익절로 마무리됐습니다.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신호가 뜨면 구간 확인하고 진입, 저점이나 고점에 손절 잡고 익절 신호에서 정리.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신호만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되니까 이 정도면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하시겠죠? 참고로 가속 RSI는 비트코인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은 코인보다 변동성이 느린 편이라 큰 추세를 보시는 데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카카오입니다. 상승이 나오기 전에 매수 신호가 딱 나와줬고 고점 부근에서 익절 신호까지 깔끔하게 떴죠. 그 다음 하락 신호가 나온 뒤로는 하락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전입니다. 최근 크게 올랐다가 눌림이 나온 종목인데 상승하기 전에 매수 신호가 딱 떠주고 고점 부근에서 익절, 매수 신호 고점 부근에서 익절, 그 다음 추세가 하락으로 정해지니까 매도 진입 신호가 나오고 지금까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가속 RSI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진입과 익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타이밍 하나 잡겠다고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을 순 없죠. 그래서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방법도 1분이면 되니까 바로 알려드릴게요. 차트에서 단축키 Alt A를 눌러주세요. 조건에서 가속 RSI를 클릭하시고 돌파를 어떤 함수 호출로 변경한 뒤 생성을 누르면 끝입니다. 이러면 조건이 갖춰지면 휴대폰이랑 PC로 바로 알람이 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차트를 볼 필요 없이 알람이 울리면 그때 확인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선 추세장에서 RSI를 보는 법부터 실전 매매법까지 그리고 최신 AI 코딩 도구인 클로드 코드로 만든 가속 RSI 사용법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가속 RSI는 제가 만든 지표라 트레이딩뷰에 검색해도 당연히 안 나옵니다. 이걸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릴게요.
대신 응원 댓글 하나 남겨주시고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가속 RSI 지표랑 차트 기본 개념을 정리한 초보 탈출 전자책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아시죠?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